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의 이야기인데요. 30년간 가족 몰래 숨겨왔던 비밀이 며느리에게 들통나면서 벌어진 일들이 정말 영화 같습니다. 1993년 김순자 씨의 남편은 IMF보다 4년 먼저 사업에 망했습니다. 빚만 3억 원,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집까지 압류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한 일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김밥 200줄을 직접 말아 학교 앞에서 팔았어요. 하루 매출 7만 원이면 잘 된 거였죠. 저녁에는 동네 중국집에서 밤 12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보, 친정 어머니 제사 준비로 50만 원만 써도 될까요? 또 친정에서 돈 달라고 하네. 우리도 어려운데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빼돌렸어요. 하루에 5천 원, 1만 원씩 정말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모아 1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때 동네에 작은 상가 하나가 매물로 나왔어요. 8천만 원이었는데 순자 씨는 모든 걸 걸고 그 건물을 샀습니다. 물론 남편 몰래요. 집문서는 침실 장롱 깊숙한 곳, 시어머니 유품인 옛날 이불 속에 꼼꼼히 숨겨뒀습니다. 30년간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10년 전 아들이 결혼했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박영희 씨는 대학원까지 나온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는 정말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것에 반박했어요. 음식하는 방법부터 손자 교육까지 하나도 맞는 게 없었죠. 더 큰 갈등은 돈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살 거예요. 야, 매달 용돈 드리는 것도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순자 씨, 정말 충격이었대요. 사실 상가에서 월세 200만 원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말할 수는 없었죠. 엄마, 영희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자 순자 씨는 정말 서럽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혈압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만 월 200만 원, 요양보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월 350만 원이 나갔어요? 숨겨둔 이 월세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머니, 저희도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용돈을 좀 줄여드리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하네요. 숨겨둔 재산이 있으면서도 아들에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난 3월 15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순자 씨가 갑자기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며느리가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실려갔죠. 입원하게 되면서 며느리가 순자 씨 방을 정리하게 됐어요. 환자복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려고 장롱을 뒤지다가 그만 그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대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그리고 월세 계약서까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다고 해요. 그 건물이 지금 시세로 무려 5억 원이 넘는 곳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순자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가요? 봉투를 내밀 때 며느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매달 용돈 드리고 병원비 걱정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이런 재산이 있으셨다고요? 순자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저희를 바보로 보신 거네요? 불쌍한 척 하면서 우리 돈 받아가신 거잖아요? 그날 저녁 응급퇴원한 순자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냉랭한 가족 회의였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숨겨둔 재산 있나요? 아들, 엄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믿을 수 없었어요. 손자, 할머니, 왜 거짓말 하셨어요? 선생님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7살 손자의 말에 순자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그때 며느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완전히 따로 살겠어요. 더 이상 어머니와는 같이 못 살겠어요. 순자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내 말 좀 들어봐. 30년 전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쏟아낸 이야기는 정말 눈물겨웠어요. 남편 사업 망했을 때 하루 20시간씩 일했던 이야기, 손가락에 상처가 나도 김밥을 말았던 이야기, 새벽에 혼자 울면서 돈을 세었던 이야기. 내가 이 집을 산 건 너희들을 속이려고가 아니야. 또다시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무서워서였어.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가족한테 거짓말하신 건 맞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서류를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월세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이 바로 며느리가 다니는 거 회사 사장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설마 제가 다니는 거 회사 건물이 그래, 네가 10년 동안 다닌 그 회사가 우리 건물 2층에 있어. 이 반전에 모든 가족이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는 10년간 시어머니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제가 승진할 때마다 기뻐하신 이유가 내 건물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잘 되는 게 당연히 기뻤지. 며느리가 회사에 가서 확인해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회사에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말이에요. 회사 사장이 말하더래요. 건물주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니까 잘 부탁한다고. 며느리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시어머니 덕분이었다는 걸. 그날 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영희야,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신 줄.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대요. 30년간 쌓인 오해들, 서로에 대한 섭섭함들을 다 털어놓았죠. 영희야, 내가 너를 안 믿어서 숨긴 게 아니야. 그냥 혼자 다 해결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어주지 않으셔서 서운했어요. 그 이후로 이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상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맡아서 하니까 월세 수입이 150만 원으로 늘었어요. 세무 처리도 깔끔하게 해결했고요. 더 감동적인 건 며느리의 제안이었어요. 어머니, 이 건물 1층에 뭐 작은 카페를 차려요. 어머니가 직접 운영하시면서 용돈도 벌고 취미도 살리세요. 지금 순자 씨는 순자네 마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디자인까지 도와줘서 동네에서 유명한 카페가 됐대요. 순자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때 들통나서 정말 다행이야. 죽을 때까지 혼자 안고 갈 뻔했어. 며느리 영희 씨도 웃으면서 말하죠.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챙겨주시면서 아들도 감격했어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30년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줄 몰랐어요. 지금 이 가족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진짜 모녀가 됐고, 손자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숙제를 해요.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통났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가족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면 용기 내서 털어놓아 보세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